조선 궁궐, 깊은 밤, 대전 앞들에서 끔찍한 비명과 매질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걸 왕이 직접 지켜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한 남자가,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괴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때 성군이라 불렸던 왕이 조선 최악의 폭군으로 돌변하게 된 그날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로 속의 죄인을 쳐라. 이 명령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건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왕이 내뱉은 이 한마디는 그냥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골마터진 상처,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불러온 피해 복수, 바로 그 서막이었죠. 사실 연산군은요, 처음부터 폭군은 아니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는 백성들을 살피고 또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꽤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성군이 될 자질도 충분히 보였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대체 총명했던 이 왕자는 어떻게 조선 최악의 괴물이 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부터 시작해보죠. 연산군의 분노가 궁궐을 어떻게 피로 물들였는지 그 끔찍했던 복수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었던 두 여인을 대전 앞들로 끌고 와서는 커다란 자루에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아들들을 불러서 직접 자기 어머니를 매질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들들이 머뭇거리자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무관대를 시켜서 때려 죽이게 만들죠. 아들들은 그 모든 걸 강제로 지켜봐야 했고요. 이 장면이야말로 한 인간이 어떻게 복수의 화신으로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잔인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궁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비극의 씨앗, 그 시작을 한번 살펴보죠.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은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두 얼굴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밖으로는 조선의 헌법,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또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해서 정치적 안정을 이룬 그야말로 위대한 성군이었죠. 하지만 사적으로는요, 왕비가 3명에 후궁은 10명이 넘었고 밤마다 궁 밖으로 나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였어요. 바로 이 공과 사의 극단적인 모습이 비극의 배경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비가 된 연산군의 어머니 윤 씨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죠. 흔히 말하는 뒷배가 전혀 없는 가난한 가문 출신이었으니까요. 당연히 궁궐의 권력을 쥐고 있던 대비들의 눈밖에 났고 수많은 후궁들의 질투 속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됐습니다. 유일하게 기댈 곳은 왕의 사랑뿐이었는데 암투가 판치는 궁궐에서 그 사랑은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성종이 다른 후궁 처소에 간 걸 알고 찾아가 다투다가 실수로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거예요. 이 작은 상처 하나가 그녀를 몰아내고 싶어하던 대비들과 후궁들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된 거죠. 질투심에 눈이 멀어 옥체에 흠을 낸 악녀라는 프레임이 씌워졌고 그녀의 운명은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왕비 윤 씨는 폐위되고 사약을 받아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억울한 죽음과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은 훗날 조선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불씨가 되어서 조용히 타오를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그 꺼지지 않았던 불씨가 마침내 활활 타오르는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버린 그날 밤, 연산군에게 전해진 피 묻은 적삼의 진실, 그 이야기입니다.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몸이 약해서 일찍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즉위 초반에는 놀라울 정도로 정치를 잘 돌봤어요. 아주 총명한 군주였죠. 하지만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조용히 그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평생을, 아니 조선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을 끔찍한 증거물을 내밀죠. 바로 피로 얼룩진 흰 저고리 적삼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어미의 피 묻은 적삼이다. 이 한마디가 연산군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눈앞에 이 피 묻은 옷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걸 깨달은 순간 그의 내면에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린 겁니다. 외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는 질투 많은 악녀가 아니라 철저하게 짜인 궁중암투의 희생자였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비들과 후궁들이 짜고 저주 물품을 숨겨서 모함했고 매수된 관리들은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어머니를 죽인 거고요. 연산군에게 이 진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피 묻은 적삼이 품고 있던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총명했던 군주 연산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오직 복수심에 불타는 괴물만이 남게 되죠. 그가 만들어낸 피해 왕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504년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걸 기점으로 그의 폭정은 그야말로 폭주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무오사화는 자신을 비판하는 신하들을 향한 정치적인 숙청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갑자사화는 달랐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향한 지독하게 개인적이고 잔혹한 피해 복수였죠. 그의 복수는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사에 찬성했던 관리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를 저질렀고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하던 충신마저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왕국 전체가 어머니의 복수라는 이름 아래 피로 물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광기 뒤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한 아들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종종 이렇게 한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한마디가 잔혹한 폭군의 모습 뒤에 숨겨진 채워지지 않는 그의 공허함과 애끓는 그리움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결국 연산군은 신하들이 일으킨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났고 31살의 나이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상을 돌아보면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원래부터 잔인한 본성을 타고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의 비극, 그리고 그 진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한 남자가 시대에 의해 만들어진 괴물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역사 속에 영원히 묻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